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셋째 시간 7번 19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등기 신청 적격 옳은 거. 자, 이제 요 기출 문제는 마찬가지.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법률 용어 나왔으니까는 지금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게만 등기 신청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 한번 지문 확인해 보세요. 1.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X. 자, 왜 그러냐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보세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법률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문장으로 가야 O가 되는 것이죠. X. 자, 2.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것도 X. 왜 그러냐면 국립대학교든 사립대학교든 학교 자체가 법인이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럼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법인이겠고 공립대학교는 지자체가 법인인 것이죠. 그럼 따라서 국립대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도 없고 사립대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야죠.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X. 자, 단 국립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가 국립대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왜 그러냐? 서울대학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자, 3.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자, 그럼 가봅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농협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수 있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거죠. 근데 3번이 틀린 이유는 그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법인인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X. 4번.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읍면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아니지. 지자체는 시, 군, 자치, 국까지만 법인으로 인정해 주죠. 그러기 때문에 읍이나 면 명의로는 등기신청 적격이 없다. 이렇게 돼야 맞겠죠. 그러면 다 X면 5번 온가 봐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뭐를 설립했대요? 이건 설립했다고 나오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으니까 동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문장 이렇게 가죠. 정답 5번.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8번. 또 날 거예요. 8번. 자, 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등기 신청 틀린 거 1.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5. 자, 거기에서는 지금 1번에서는 뭐를 보셔야 되는?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용어를 보셔야 돼요. 당사자 적격. 당사자 적격은 자, 밑줄 치시고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자, 왜 5가 되느냐면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갑이 근저당 설정 등기 의무자, 을이 근저당 설정 등기의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갑과 을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병은 등기 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면 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신청 능력 갖지 않는다. X. 정답 2번. 자, 2번은 등기 신청 능력 밑줄 쳐보세요. 등기 신청 능력 밑줄 쳤으면 의사 능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의사 능력.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갈 때 최소한의 의사 능력은 갖고 등기 신청하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등기소에 못 간다? X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행위 제한 능력자지 의사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가셔야 맞습니다. 그러면 요건 5번을 또 같이 봐두십시오. 2번과 5번을 묶어보시면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은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로 가야 돼요? 없다로 가야 돼요? 등기신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등기신청 능력이 있다. 5번은 맞는 거가 되는 것이고 2번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든 피한정 후견인이든 뭐가 있으니까는 의사 능력이 모두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4번 가볼게요. 성년 후견인인 갑은 피성년 후견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지방자치단체 등기 신청에 있어 당사자 능력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 가볼까요? 9번 기출문제는 뭐냐면은 등기 신청 틀린 거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나왔잖아요. 또 이게 계속 나오네. 명의 나오니까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죠? 자, 그 다음에 2번. 근저당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 목적 부동산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하면 채권자 대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채권자 대위. 3. 갑, 을 간 매매 후 등기 전 매수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으면 을, 매수인의 상속인 병은 매도인 갑과 공동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산 사람은 매수인 을인데 왜 매수인의 상속인 병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매수인은 사망했으면 등기 신청 적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매수인의 상속인 병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걸 갖다가 법률 용어를 뭐라 부르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 다음에 4번 갑을 병정 매매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인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적으로 이거 채권자 대위 신청 용어네.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그럼 다 맞았습니다. 그럼 5번 왜 틀렸나 볼까요? 민법상 조합을 등기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5. 그다음에 채무자 표시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 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민법상 조합 태하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 의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 할 수도 없고 채무자 표시로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가야 맞겠지요. 자, 5번 X. 자, 됐고요. 자, 10번 11번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필요한 지문들 없고 12번 볼게요. 기출문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 설명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갖다가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종중 앞으로 땅을 사고자 할 때 종중과 함께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신청서에 같이 쓰라는 겁니다. 1번.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 밑줄 쳐보세요. 처분할 때만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는 언제 필요하느냐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갖다가 취득할 때 필요, 결의가 처분할 때 필요, 팔아먹을 때 필요한 거지 살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수식어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가 처분할 때예요, 의무자일 때가 처분할 때예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이렇게 돼야 맞겠죠? 2번 정답. 사원총회 결의는 언제 필요하다? 처분할 때 필요하다. 그럼 처분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돼야겠죠. X.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가 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필요 없고요. 4. 대표자의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한 정보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
5. 정관, 규약,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등기 의무자 물었습니다. 자, 요것은 무엇을 묻는 문제냐면 자, 요거요. 등기 신청할 때 자,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 신청의 당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라는 법률 용어는 뭐냐면은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과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같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이 신청하는 것을 갖다 일컬어서 공동 신청이라고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신청하는 걸 공동 신청이라고 한다면은 자, 법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따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제 요 바로 다음 문제에 나올 거지만 공동 신청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 신청 구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럼 13번 문제는 뭐냐면 의무자와 권리자를 갖다가 사례로 제시하고 의무자 권리자를 갖다 찾는 사례 문제를 갖다 제시한 기본 패턴입니다. 그럼 지금 시험에서는 요거 의무자를 갖다가 찾아보라는 사례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1.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저당권자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거죠.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은 자, 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의 땅을 갖다가 담보로 잡는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피는 사람이니까 갑은 의무자, 돈을 빌려주는 A는 갑의 땅을 담보를 잡으러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저당권자 A는 권리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 지문에서 지금 누구를 제시한 겁니까? 1번 지문에서는 A를 제시한 거잖아요. A를 제시했으니까 의무자가 된다, 권리자가 된다, 권리자가 되니까 1번 정답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왜 13번 문제에서는 의무자 찾으라니까 2번 임차권 설정 등기. 자, 가보죠. 이거 뭐 간단하지 뭐. 갑의 토지에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1억.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 하게 되면은 갑은 등기 의무자, A는 등기 임차권 등기 받을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에서 보시면 2번 지문에서는 A를 제시해 놨잖아. A는 임차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임차인, 갑은 임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차인 제시해 놨으니까 임차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 매매했다네. 이번에는 3번 매매 가볼까요? 갑의 토지가 있었고 이 토지를 갖다 매매했으면 매매 유자리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갑이 매도인, A가 매수인이 되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넘겨받을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누구 제시했나 볼까요? 3번에서 보시면은 매수인 제시했네. 뭐 그럼 매수인 A 제시했으면 A 자리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의무자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전전세 설정한대요. 전전세 설정해 볼게요. 전전세 설정. 지금 B의 토지였었는데 B의 토지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 설정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전세 설정 등기에 땅 주인은 의무자, 전세권자, 갑은 권리자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갑의 토지 전세권자가 이걸 갖다가 다시 A에게 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할 경우는 갑의 전세권을 A가 인수해서 들어가면 이전 등기를 하지만 갑이 전세권자로 있는 상태에서 계층적으로 다시 밑에 다시 세입자를 전세권자가 드리는 걸 전전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전전세 설정 등기에 있어서 전전세 들어가는 계층적인 이 세입자 A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에서 4번에서 제시하는 건 들어보세요. 4번에 전전세권자는 갑을 가리키는 건지 A를 가리키는 건지 용어만 변별하시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A를 가리키는 거네. 그럼 A는 전전세 설정 등기에 있어서 이 용어 나오잖아요. 권리자가 되는 거지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1, 2, 3, 4는 다 권리자죠? 그러면 정답 나오려면 5번 맞아야겠네. 5번 한번 볼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 후 그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 저당권 이전 받은 자 제시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이 얘기죠. B의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 등기 해준 상태에서 갑의 저당권은 이제 소멸이 됐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1억을 갖다가 A에게 이렇게 갚을 거 아닙니까? 갚게 되면은 저당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자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1번, 저당권 이전 등기는 1-1번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었죠? 저당권 주등기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부기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신청하게 된다면 요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말소 등기 권리자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권리자는 당연히 땅 주인 B일 것이고 의무자는 이전 받은 A가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 그러면 지금 저당권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 의무자는 누가? 저당권 양수인인 A라는 사람이 말소 등기 의무자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자, 14번 15번 문제가 되겠다. 13, 14, 15가 다 지금 이 문제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와 의무자 사례로 변별하는 시험 문제인데 15번이 이제 중개사 기출 문제니까 이제 그거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 어떤 식으로 나나? 다음 갑이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15번 같은 경우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다 상위 난이도 문제예요. 13번은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만든 문제인데 15번 같은 경우는 중개사 기출 문제에서 15번 정도를 풀 줄 아시면 다 감각적으로 다른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1.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상태에서 을이 갑이 명의 등기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등기가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소유권이 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찾아와 이 갑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써보면 되죠. 말소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이제 대입하시면 말소 등기 요구하는 사람이 권리자지 않습니까? 을이겠네 뭐. 그러면 갑이라는 현 소유자 갑은 말소 등기 의무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에 지금 갑은 말소 등기 의무자니까 정답 아니네. 2번 갈게요.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자 을이 갑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은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격려했대. 지금 이 얘기는 이 부동산이 을의 부동산이었는데 지금 누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대요?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 갑. 그러면 지금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지금 말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에 있어서는 갈게요.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무효인 소유권자 갑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절대 무조건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것이지 의무자
권리자라는 용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2번에서는 보시면은 을이 갑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하는 경우 지금 보존등기 되어 있는 갑 보세요. 갑은 말소등기 의무자이다. 말소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아니고 보존등기 명의인이다. 보존등기 명의인이기 때문에 갑은 말소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이라는 법원리가 적용되지 공동신청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왜 보존등기 말소는 단독신청이다? 의무자 권리자라는 법률 용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독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후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말소 회복 등기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을의 경우는 갑의 경우는 무슨 등기 의무자냐? 말소 회복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설명 생략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4. 갑, 을 공동 부동산이 갑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을은 갑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갑을 공동 명의 경정 등기 신청한다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신축했는데 을과 갑이 지금 둘이 동업해 갖고 집을 지었대요. 그러면 둘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될 텐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서류 유지해갖고 자기네 단독 소유로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업자 을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 나하고 동업해갖고 집 지었는데 왜 네 단독 건축물로 등기해? 내 건물만큼 내 지분을 내놓을래? 갑에게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다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경정 등기라는 걸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경정등기 신청할 때 경정등기 의무자는 소유권 지분을 갖다 반을 넘겨줘야 될 갑이 등기 의무자. 그러면 지금 시험은 간단해요. 경정등기 갑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동업 지분만큼 을은 지분을 받을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갑은 무슨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가리는 중개사 사례 문제에서 최상위 난이도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5번.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16번.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단독 신청 나오고 X 하시면 되겠죠. 아닌 거 찾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용어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건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이거 변별하라는 거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갖다가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요거는 자 가보죠. 1번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풀어나갈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되느냐?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는 단독신청을 법에 규정해 놓은 이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법률에서 단독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났을까? 자, 이제 요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신청 안 하고 단독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취지는 첫 번째 공동이라는 법률 용어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신청하는 걸 공동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 놓은 취지는 그 등기 신청에 있어서 애당초 의무자라는 법률 용어나 권리자라는 법률 용어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법조문에 만들어 놓은 취지는 자, 뭐 때문이냐? 허위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이 등기를 신청하도록 법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허위 등기 날 염려가 허위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을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네. 즉 이 얘기입니다.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는 것을 갖다가 진정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진정성이 보장돼 있는 때는 법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갖다 단독 신청 사유를 갖다가 이걸 감각적으로 맞춰나가려면은 이 취지인지를 대입할 줄을 아셔야 이걸 감각적으로 단독 신청이야 아니야 변별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1번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제시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가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단독 신청인데 무엇 때문에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존 등기할 때는 최초 건물 주인이 건물 신축해 갖고 등기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보존 등기할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의무자 권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그다음 2번 갈게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엇인고 하니 소유자가 소유권 등기하고 나서 자신의 인적사항 바꾸는 거,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바꾸는 거, 저당권자가 저당권 등기하고 나서 자신의 인적사항 바꾸는 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성질사항 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자 권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신탁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단독 신청인데 요 단독 신청은 뭐 때문에 단독 신청이냐면 수탁자만으로 단독 신청이에요. 그거는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만으로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4 갈게요. 상속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는 왜 단독 신청이냐면은 의무자가 사망해야 상속이라는 법률 용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만으로?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한다 법전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정답. 자, 유증은 단독 신청이 아니고 공동 신청입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면 유언자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그리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똑같은 유형일 거예요. 보기 등기 중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전부 표시한 거 찾으래요. 자, 이제 해봅니다. 기억, 상속 단어 보이시죠? 권리자만으로 단독. 니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자 권리자 없기 때문에 단독. 그 다음에 디귿번 가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인데 앞에 가등기 명인이 말소하면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단독. 그 다음에 니을번 지문에서는 뭐가 보여요? 판결 보이셔야죠. 법원에서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들어온 자니까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는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단독이죠. 그러면 자, 미음번 말소회복, 요거는 말소회복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 그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 3번이요. 자, 그 다음 자, 계속 똑같이 연습합니다. 18번, 19번 똑같은 연습입니다. 자, 18번까지만 해볼게요. 지금 연습 2문제 했으니까 3문제까지만 연습해 볼게요. 18번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등기 모두 고르는 것은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하는 건 빼고 고르래요. 자, 이제 작년 문제네. 1. 기억번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었죠. 의무자 권리자 없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하는 것도 의무자 권리자라는 게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만으로 단독 말소입니다. 단독. 그럼 기억번 나온 거 단독 찾아야겠네. 지문 1, 2, 3, 4, 5에서 기억번 나온 거 1번, 2번, 4번으로 답이 압축되는 거죠. 기억번 하나를 갖다 정리했으면 1, 2, 4가로 정답이 압축되는 겁니다. 다음 찾아볼게요. 니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감액하는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감액은 혼자 하나, 감액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감액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공동 신청. 그럼 1, 2, 3에서 니은번 들어간 거 빼야 되는데 니은번 들어간 게 없으니까 니은번을 읽어갖고는 1번, 2번, 4번에서 더 압축이 안 돼요. 디귿번 봐야겠네. 디귿번 법인 합병 보이십니까?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합병은 상속과 똑같습니다. 합병으로 인수하는 회사를 갖다가 권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번 골라야겠네. 기억 디귿 나왔으니까 이제 2번이 탈락하니까 정답은 1번과 4번으로 압축됩니다. 그럼 기억 디귿이니까 미음이 단독 신청이 되면은 4번 정답, 미음이 단독 신청 안 되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미음 볼까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하였을 경우 요역지 지역권 요거 정리했습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 여기 나왔네.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고 직권 등기 요 나왔죠. 승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으로 등기하지만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이 아니고 뭐가 적용된다? 직권. 그럼 미음은 직권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니을번 하나 볼게요. 특정 유증 나왔네요. 유증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은 나머지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202페이지 가봅니다. 222페이지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단독 신청 어느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도 등기 절차 강론에 나와 있는 이제 주제인데 여기다 갖다 놨네요. 이제 가볼게요. 소유권 등기 설명 틀린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 받았습니다.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65조에 있습니다. 그럼 65조에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1호 대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2호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3호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호 시, 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1번 지문은 판결에 의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보존등기 신청하는데 그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상관없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 2번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 연월일 절대 기록 안 합니다. 5. 3번 공유물 소유권 등기에 부기된 분할금지 약정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을 갖다 변경. 약정이라는 건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합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합의한 사람이 같이 변경해야지 혼자 변경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변경할 때는 공동신청이지 단독신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정답. 4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포괄 수증자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 등기 단독 신청 지문 가리키는 거죠. 포괄 수증 받은 자는 건물 보존 등기를 직접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족탁 들어왔네. 에이 이거 들어왔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데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있는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로 간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하여야 한다. 5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21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옳은 것 골라보래요. 자 이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당히 쟁점이 많습니다. 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교재에는 한 문제밖에 지금 소개가 안 해놨지만은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하나 정리하고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를 지금 우리 공동신청, 단독신청 변별하는 문제를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꼭 이해하시라 했습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없을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는데 판결에 따른 등기는 여기에 배당이 떨어집니다.
허위 등기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앞에 수식어가 꼭 이게 나와야 된다. 소송에서 이긴 의무자가, 소송에서 이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판결문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단독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패소한 사람은 판결문을 들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음. 자, 단 예외가 있습니다. 패소한 사람도 판결문을 들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데, 무슨 판결이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원고이든 패소한 피고이든 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승소한 의무자가,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어떤 판결을 받아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어떤 판결을 받아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냐? 확정, 이행, 판결을 받아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확정 판결이 아닌 이런 판결문이 판결문 안에 내포되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거지. 가집행 선고부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부 이행 판결은 잠정 판결이지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행 판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 등기 이행을 명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한다. 말소 등기 이행을 명한다. 설정 등기 이행을 명한다. 등기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이고, 단 형성 판결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예외냐면 요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 받아야 판결문을 들고 들어와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판결에 준하는 조서를 들고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준하는 조서는 화해조서라는 것도 있고, 인락조서라는 것도 있고, 조정조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판결에 준하는 조서를 들고 와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면, 판결에 준하는 조서가 아닌 때는 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공정증서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서 매수인이 등기소에 들어가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판결문과 플러스 판결문 확정되었다는 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판결문만 들고 들어와야 된대요. 판결문 앤드 그 판결 확정되었다는 확정 증명서를 같이 들고 와야 된대요. 판결 확정 증명서를 같이 들고 등기 신청해야지 단독 신청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판결 확정 증명서는 왜 필요하냐면은 민사소송에 자 판결 불구하면 항소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걸 법원에서 띄는 게 확정증명서입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는 거라면은 요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판결문 원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송달 증명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판결문하고 판결 정본하고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이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들고 등기소에 들어올 수 있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10년
경과한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을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최소한의 정리 내용이니까 판결에 따른 등기는 저 정도 내용이 지금 정리가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21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옳은 것은 자 1.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1. 기록이 없으면 판결 송달일을 등기 원인 1로 기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X. 자, 뭐가 틀렸냐면 판결문에 법률 행위 원인 기록일이 없으면 즉 매매 계약 체결일이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으면은 판결 송달일을 등기 원인일로 기록해서는 안 되고 판결 선고일을 갖다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언제요? 판결 선고일. 2.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집행 나왔다. 지문 보인다. 가집행 선고부 이행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 선고부 이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문장 맞겠지요? X. 2번도. 3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본,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 많이 지문 봤던 거네. 송달 증명서 X,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X. 4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은 원고, 피고 상관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 원인으로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경과한 판결문 들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마무리돼야겠죠. 예, 됐습니다. 자, 오늘 등기 신청인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203페이지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